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5분입니다. 좋은 타자와 좋은 투자자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좋은 타자는 좋은 공을 기다릴 줄 알고 좋은 투자자는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라는데요. 네, 아무 공이나 치지 않고 아무 주식이나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 책을 읽었을까요? 테드 윌리엄스의 타격의 과학을 오늘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임금센터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테드 윌리엄스 야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로 네, 그렇죠. 통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전설이 된 게 야구 실력이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렌 버핏이 이 타격의 과학이란 책의 책 표지를 네. 크게 확대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네. 자기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네. 그 책 표지 보면 이렇게 공 7, 그 스트라이크 존에 77개 공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이제 그 공에다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걸어놓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먼저 야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고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사할 때 타자, 마지막 네. 사할 타자라는 표였습니다. 이 41년에 그 테드 윌리엄스가 사활을 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현재까지 사활을 친 선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 사활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네. 야구에서 아시다시피 3할을 치면 1루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활이면 이거는 거의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에 가까운 데이터고요. 우리나라 그전에 백인천 선수경 감독이 사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그 한국이 이제 야구 수준이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예. 그렇게 너무 또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단한 선수셨죠. 네. 예. 근데 지금 테드 윌리엄스가 4할 때였다는 거잖아요. 예. 또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41년도에 그 더블헤더 경기 하루에 2번 경기를 네, 했는데 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서 더블헤더 경기를 앞두고서 그의 타율이 0.3995였었어요. 3할 9푼 9리 뭐 이렇게 5까지 있는 건데 네. 이 정도면 그냥 사활로 반올림해서 인정해 준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감독이 기록이 너무 아까우니까 죽으면 이제 기록이 깨지는 거니까 네네. 그냥 나가지 마라. 아, 오늘 경기 하나 더 나가지 말아라. 테드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빼버렸어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네. 테드 윌리엄스가 나가서 크게 항의를 했죠.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활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난 다 나가야 되겠다.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나가서 네. 안타를 쳤죠. 정면 안타를 승부하는. 쳤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렌 버핏이 테드 윌리엄스의 타격의 과학의 책을 너무 좋아했고 또 좋아서 그 자기의 투자 철학을 설명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 자기 그 벽에다가 액자로 네. 만들어서 건 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 사례죠. 타격의 과학이 그러니까 번역된 책이잖아요. 그쵸, 그 번역된 거 읽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영어로 읽지는 않고요. 네. 네. 자, 테드 윌리엄스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다면서요. 예, 지난 7월 달에 국가보훈부에서 네. 7월 호국 영웅 이달의 인물로 테드 윌리엄스를 선정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네. 그러니까 테드 윌리엄스가 더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참전용사예요. 2번 전쟁을 참여하는데 네.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네. 하나는 우리 6.25 전쟁 때 한국전에. 한국에 포항에 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것이 왜 대단한 거냐면 두 번의 시기가 다 전성기 시절이었었어요. 아, 야구 선수일 때 예. 선수를 하다가 전쟁에 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24살에서 26살 때까지 했었고. 아, 1918년생으로 나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24세에서 26세면은 정말 전성기 한창 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야구를 게임 좀 나가게 해줬었대. 배를 좀 해줘서. 그렇지만 그게 전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성공을 냈었고요. 한국전에서는 그 해병대 항공대의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여했었습니다. 조종사로. 예, 그때 같이 네. 비행기를 탔던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우주 그 달나라에 네. 그 아폴로 옛날에 뭐 그 참전했던 그 최초 인류 예, 최초로 그 멤버 달 중에 탐사 하나가 69년에 했던 예. 그 멤버 중에 하나가 테드 윌리엄스랑 같이 비행기 탔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 두 사람도 되게 화제가 된 인간관계고요. 그 제대 후에 이제 35살에 복귀해서 네. 다시 한국에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서 그 해에 3할 4푼 5리. 그래서 이제 해병대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총 5년간 군대에 있으면서 이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뭐 야구만 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젊은이로서 의무도 다 해가면서 네.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회피하지 않고 네.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이 사람의 기록을 더 대단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선수로도 대단하지만 이 타격 이론가로도 아주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타격의 과학이란 책을 쓴 거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워렌 버핏이 특히 좋아했다고 하는 건데 예. 투자자들이 왜 이 책을 좋아할까요?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확률적 사고. 확률적 네, 사고. 확률적 사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야구에서는요 많이 죽어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기 운동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야구는 내가 3할 때 타자 1루 타자인데 7번을 죽잖아요. 아, 10번 휘둘렀는데 3번 맞으면 네, 타석에 나가서 10번 나가서 7번을 죽었고 3번만 성공해도 3할 때니까. 최고의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3할 치는 타자와 2할 9푼 치는 타자는 연봉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 그 이종범 선수 아들 예, 이정우 선수죠. 이정우 선수가 2할 8푼 8리 2할 9푼도 쳤었고 잘 칠 때는 3할 그 6푼까지 정도가 쳤었습니다. 예측된다고 자료를 제가 본 게 그렇죠.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이제 뭐 어떤 통계 네. 미국은 되게 통계 발달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정우 선수가 지금 미국에 가서 치면 한 2할 8푼 그러니까 한국인 역대 최고의 몸값을 자랑한 선수도 예. 3할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예. 네. 그러니까 야구는 정말 3번만 잘 쳐도 10번 중에 부자가 대단한 될 수 선수인 있는. 건데 다른 예. 구기 종목은 어떻죠? 다른 구기 그렇죠. 종목은? 테드 윌리엄스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프 선수가 10번의 스윙 중에서 7번을 잘못 친다면 아이고. 그리고 농구 선수가 10번의 슛 중에서 7번을 실패한다면 아이고. 그리고 축구 선수가 10번의 완벽한 골 찬스에서 7번을 실패한다면 그거는 네. 그는 2루 선수 정도가 아니라 선수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야구는 네. 3번만 살아나가도 네. 1루 선수가 될 수 있다. 투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얘기는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3할을 치는 유능한 선수도 7번을 죽기 때문에 3번만 확실히 이기면 네. 확률적으로 30%만 내가 이기더라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도 매번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네. 거예요. 내가 몇 번만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 크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칠 수 있는 공을 쳐내면 그쵸. 그게 이제 야구에서는 이제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치는 거고 예. 우리가 투자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확률적 사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군요. 예. 또 하나는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찰리 먼거 바이블 소개해 드릴 때도 능력 범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버핏이 테디 윌리엄스의 타겟 과학을 좋아했던 중에도 이런 능력 범위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 테디 윌리엄스가 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 자기가 잘 칠 수 있는 공만 치면 되지 못 치는 공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왜냐하면 스트라이크 존이 77개죠. 이 중에서 오직 가운데 들어오는 공만 쳐라. 네. 왜냐하면 투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자신의 원하는 데 공을 던질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제구력이 스피드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제구력이면 공을 예. 컨트롤하는 능력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어깨 수술한 다음에 공의 스피드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한국에 있을 때는 유현진 선수가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이라 좀 아는데 150km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빨라야 한 145km 이 정도인데도 네. 지금 이제 그 나이도 지금 3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도 그 5선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구력 때문에 그런데 네. 하나의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 내 구탱이에다가 예, 구탱이에다 구석에다가 네. 공을 던질 수 있으면 공 하나의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개 확률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내가 잘 던질 수 있는 공이 3개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46, 그럼 타자 64. 입장에서 뭐냐면 64개를 계산해. 64개, 예.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타자들이 느린 공인데도 바보같이 헛스윙하는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건데 가끔 유현진 선수 홈런을 맞아요. 네. 그거 이제 노리는 거예요. 잘 칠 수 있는 공을. 자, 타자가. 그러면 예. 그래서 그렇게 타자와 그 투수의 비율을 할 때 예.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능력 범위 내가 예. 칠 수 있는 공 정확히 연습할 때 해본 그쵸. 그런 볼만 쳐라. 그쵸. 그거예요. 테드 윌리엄스 그게 당연합니다. 뭐냐면은 일루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연습 그리고 연습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네. 테드 윌리엄스가 책에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타자는 뭐냐. 구석으로 찔러오는 애매한 공을 때려나는 위대한 타자보다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3개 공 중에서 한 개만 때려도 되는 한 개만 때려내는 타자가 더 좋은 타자다. 다시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뭐냐면 네. 구석으로 들어오는 애매한 공을 막
쫓아서 잘 치는 타자보다도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자기가 잘 칠 수 있는 공 존으로 들어오는 공 3개 중에 하나만 잘 쳐도 네. 그 타자는 훌륭한 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공을 딱 기다리다가 예. 삼진 아웃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또 이제 그래서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만 하면 세월이 간다. 이거 투자하고 비유하면 그래도 뭔가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또 반론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테드 윌리엄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타순에서 이 사람이 거의 3번 타자를 쳤거든요. 3번을 쳤던 이후에 95%는 첫 타석에서 초구가 가운데로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유인구를 잘 커트해서 투수가 유인구, 정직한 공을 던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4할을 칠 수 있었다.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르는 공은 그 우리가 이제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잘 모르는 공은 치지 그 주식은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하라고 그러는데 네. 찰리 먼거 테드 윌리엄스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본 적이 없는 공은 치지 말라. 그런데 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 공이 그 공 같은데 예.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마지막까지 공을 보고 치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완벽하게 만약에 투수가 그 던지면 퍼펙트 게임이라는 걸 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워낙 이 책을 좋아해서 표지를 이제 예. 그 자신의 어떤 사무실 서재에 이렇게 걸어 놓을 정도면 그 여기서 그 얻는 그 교훈이 매우 컸고 예. 아주 그 강한 그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하지 예.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투자와 접목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예. 네. 그 버핏이 한 유명한 얘기 중에는 투자에는 삼진이 없다. 야구에는 삼진이 있지만 네. 투자에는 삼진이 없다. 투자를 매번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하고 싶을 때, 자신이 원할 때만 네.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버핏이 자기 스승의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투자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네.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시장이죠. 주식 네. 시장을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네, 네. 하나 시장 그 미스터 주식 아저씨, 네, 네. 그 주식 씨죠. 우리나라 말로 직접 번역하게 되면 그 미스터 마켓의 그 성격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게 바로 미스터 그 마켓이라는 표현인데 네. 그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예요. 나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하고 동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나하고 동업을 하는데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도 지분이 있고 자기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자기의 지분을 비싸게 팝니다. 저한테. 이거 지금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나한테 200만 원에 내가 너한테 줄게. 팔게. 네. 네. 그러면은 안 사면 된다는 거예요. 비싼 건 안 산다. 네. 근데 미스터 마켓은 조증도 있지만 우울증도 있거든요. 네. 그 우울감이 왔을 때는 싸게 나한테 자기 지분을 팔겠다고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네, 보면. 그쵸.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뭐냐면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아이디어를 버핏이 얘기하면서 뭐냐면 미스터 마켓이 우울증이 왔을 때만 네.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알려진 벤자민 그레이엄이 맞습니다. 현명한 예. 투자자란 책에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죠. 비유인 거잖아요. 비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전문 투자자긴 하지만 이제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찰해서 어떤 맞습니다. 통찰을 얻은 분이라서 예. 투자자들이 뭐랄까요 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 투자자들 또는 뭐 상품 이런 거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나는 역으로 잘 활용해서 그렇죠. 하라 뭐 이런 뜻인가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건데 네.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시장은 내가 이용의 대상이지 네. 내가 참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동업의 대상이 아니고 네. 시장은 내가 그 이용의 대상이고 시장은 그 자기 기분에 따라서 즉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 상황에 따라서 네. 나한테 매도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종목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될 때 네. 그때만 사면 된다. 그러니까 네. 테드 윌리엄스 얘기처럼 자기가 원하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네. 공을 치듯이 그렇게 원하는 가격대에 네. 그 미스터 마켓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한테 자기 지분을 팔려고 할 때만 치면 된다. 네. 근데 게다가
투자는 다행히 삼진 아웃이 없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보이는 게 굉장히 감정 예. 기복같이 어떤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도 안 되게 생기는 예.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말도 되죠. 세계적인 사건들 뭐 전쟁도 있고 저기 뭐 선거도 있고 자연재해 예. 같은 것도 그런 미스터 마켓의 감정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외에 기업 소식이라든가 경제 지표 이런 거를 당장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예. 깊이 자기가 알고 있으면 이게 기회다 아니다를 오히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시 여기서 이제 같이 맞물리는 개념이 네. 능력 범위인 거예요. 자기가 능력 범위. 알고 있는 종목에 한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버핏이 이제 애플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네. 최근에는. 근데 예전에 우리가 99년도, 2000년도에 그 IT 버블 불 때, 네. 인터넷 버블 불 때 그때는 버핏이 그 기술 주식을 사지 않았었어요. 네. 왜 안 샀었냐면 나는 기술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샀다.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랑 친구잖아요. 네, 네. 그 나이를 초월한 친구인데 그때 그 버핏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버핏이 그 빌 게이츠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보기에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냐.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한테 얘기했던 종목이 두 종목이었었습니다. 네. 하나는 인텔이 내가 보기엔 좋고 하나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 우리 회사가 좋다. 네. 그래서 버핏이 개인 돈으로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좀 삽니다. 네, 네. 얼마에 팔아버려요. 예. 난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그 투자의 과학 해주셨는데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투자는 만약에 매번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매번 이겨야 되는 게임이 있고 어떤 게임은 내가 몇 번 지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한 번 크게 이기면 이기는 게임이 주식이거든요. 네, 투자의 네.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는 뭐냐면 확률도 중요하지만 베팅 금액도 중요합니다. 네, 네. 내가 만약에 9번 실패했는데 조금 잃고 한 번 크게 벌면 다 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을 네. 하고 그 속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인내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어렵지만. 나의 능력 범위를 알고 잘 네. 아는 공을 치듯이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라.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죠. 현재 강원, 충북, 경상, 제주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대설, 또 강풍특보, 대부분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눈 또는 비가 내린 지역의 교량이나 고갯길 등의 도로 결빙이 예상되므로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고 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풍에 대비해서 바람에 날리기 쉬운 입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하시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네, 전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으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니까요. 다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정부는 더 나은 출산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6+6 부모 육아 휴직제 등 더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산 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족 친화 기업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내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